안녕하세요. 무삭발 비절개 메이커 닥터공 헤어라인 원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삭발 비절개가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인데요.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썸머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모발이식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통증도 없고 어떤 티도 안 나고 이래서 즉각 활동할 수 있다면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물론 그러고 결과도 좋다면 당연히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모발이식에 이제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모발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절개법, 비절개법이 있고, 절개법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발이식의 이제 기본 방법인데 후두부 쪽에서 우리가 스트립을 해가지고 기다랗게 초수달 모양으로 살점을 떼고 또 꿰매주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후에 아플 수가 있죠. 일부 환자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소염 진통제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이러신 분도 있긴 하지만 일부 환자는 또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을 했기 때문에 기다랗게 이제 흉터가 남는 건 당연히 이제 필연적이고요. 목 뒤쪽으로 해서 당김 증상이 몇 달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개법은 다음날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을 즉각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비절개법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절개, 절제, 봉합 이런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수술하시고 다음날 보면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그냥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붓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절개법이다 비절개법이다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취 용액을 어떻게 넣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면 붓기 역시도 거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절개법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삭발 비절개법이 있고 무삭발 비절개법이 있는데 삭발 비절개야 이제 뒤를 갖다가 우리가 바리깡이나 가위 등으로 해서 삭발을 하고 우리가 이제 모발을 펀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니까 당연히 후두부 쪽이 횡하니 그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시각적으로 약간의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커버하려고 일부 병원들 보니까 무슨 비절개 이러면서 실제는 이제 줄삭발 띄엄띄엄 이제 줄식으로 삭발을 해가지고 삭발 안 한 부위 그 모발들이 삭발한 부위를 이제 덮어서 가리게 하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삭발 비절개죠. 그런 방법을 쓰면서 이제 마치 이제 무삭발 비절개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또 심지어 가위로 모발을 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이제 소위 이제 뽑아내는 그게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삭발이 좀 안 될 때 옛날에 제가 했던 건데 그렇게 해도 무삭발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주위 모발을 우리가 삭발 비절개는 우리가 뽑아낼 모발, 뽑지 않은 모발 전부 다를 삭발하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걸 말하는데 금방 말씀드린 가위로 하나씩 잘라서 이제 하는 거는 뽑지 않을 모발들은 자르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마치 무삭발 비절개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 과정은 사실 우리가 자른 뒤에 우리가 펀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뽑아내니까 삭발 비절개죠. 그것도 어찌 보면 이제 변형된 삭발 비절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로 고난의 행군이죠. 근데 왜 이런 거를 할까? 힘들게 그냥 뽑아내면 되지.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삭발 비절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어떠한 미리 조작을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뭐 삭발을 한다든지 하나씩 자른다든지 이런 게 없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채취하는 건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한두 케이스 잘 되다가도 또 어려운 케이스 만나면 잘 또 안 되고 그래서 무삭발 비절개는 능숙하게 잘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의사들이 그런 무삭발 비절개를 간신히 어찌 좀 했다 이러면 어찌 되냐면 대부분 또 결과가 안 좋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삭발을 간신히 하는 수준으로는 결과가 안 좋습니다. 무삭발이 결과가 좋으려면 몇 가지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 노하우를 단순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하우를 실제로 실현시키려면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또 지식을 아는 거와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키는 건 또 다르니까요. 기본적으로 제 경험으로 보면 무삭발을 최소 1000케이스 이상은 돼야 해봐야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구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냥 뭐 몇백 케이스 했다 아니면 심지어 몇십 케이스 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삭발 비절개로 이제 받으신다면 사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채취 부위 자체는 거의 감쪽 같습니다. 감쪽 같고 또 앞에 이제 이식한 부위 예를 들어 헤어라인 같은 경우 약간 빨긋빨긋한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는 앞머리를 이용해서 좀 가리고 계시면 제가 봐서는 사회생활 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고 실제 저희 환자분들도 즉각 다음 날부터 사회생활 하시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삭발 비절개를 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결과가 좋은지 그에 대한 노하우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모든 모발이식 의사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실제 모발이식에서 제가 봐서는 삭발 비절개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절개법도 거의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절개법 같은 경우는 극히 일부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삭발 비절개로 모든 모발이식의 대부분, 그걸 퍼센테이지로 굳이 말한다면 거의 한 99%까지는 무삭발 비절개로 모든 케이스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저희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극히 일부 의사분들이 하시는 그런 무삭발 비절개 수준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라고 해가지고 절개법이나 혹은 절개법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무삭발 비절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의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를 받아보시고 경험을 해보신다면 정말로 편하다 이런 거를 아시게 될 거고요. 이식하시고 다음날부터 즉각 일상생활 하시는데도 무리가 없다에 99% 확신합니다. 따라서 기왕이면 모발이식을 받는다면 굳이 절개법이나 아니면 삭발 비절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도 무삭발 비절개가 왜 중요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